안녕하세요. 경제접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증시는 오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간밤의 미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지금 혼조세로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에서 각각 움직이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기업의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그래도 어제는 좀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소폭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20%가량이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3분기 실적 대부분이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좀 기업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이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96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 탄탄한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도 더 기대된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9.85%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반면에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이 3분기 실적을 앞두고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반면에 최근 들어서 달러와 강세와 함께 이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우려는 미국의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2.4bp가 더 오르면서 4%대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역시 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4.2% 돌파한 것은 3개월 만에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좀 수익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달러 지수 역시도 전거래일보다 0.08% 상승하면서 2개월간 최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좀 이따가 또 개장을 할 텐데요. 미국장 오늘은 어떻게 될지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보람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 시장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 계좌 열어보기가 정말 무섭다. 오늘은 내렸으면 얼마나 내렸을까? 올랐다면 과연 내 계좌에 좀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 만큼 반등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요즘 주식시장을 보실 텐데 일단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혼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미국 대선 불확실성까지 여전히 좀 챙겨봐야 할 그런 이슈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북한 이슈를 먼저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이제 공식화를 하면서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방산주가 연이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개별 이슈도 챙겨본다라고 한다면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 일단은 있고요. 하마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위산업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이제 뉴욕 증시에 새롭게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종목으로 본다면은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 한일단조 오늘도 불기둥 시세 뿜어내고 있는데요. 한일단조 신공, 천궁 단두 구조체 그리고 155mm 포탄을 비롯해서 자동차 등 이제 철제 제품을 만드는 단조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보셨네요. 방산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연일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연일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또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에서 우리 시장이 모처럼 반도체 업종이 살아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제가 삼성전자의 개미 주주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부터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저에게 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드디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한 삼성전자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특징 테마인데요. 오늘 HBM 테마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내년에는 더 좋은 흐름 보일 거다라는 전망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덕분에 외국인들이 HBM 테마주에 유독 집중해줬던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MK전자,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같은 HBM 테마주들 오늘 10%대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목을 해 보셨는데요. 집에서 왜 부모님이 왜 지아 아나운서한테 컨설팅을 요청하나요? 혹시 주식에 숨겨진 고수인가요? 아니요, 제가 주식에 숨겨진 고수는 아니고요. 대놓고 알려진 하수인데 아무래도 제가 매일매일 HTS 보면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뭐라도 조금 찾아보는 사람한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숨겨진 고수가 아니라 드러내 있는 하수다? 네. 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에서 HTS 켜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부모님께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업의 앞으로의 뭐 전망, 보고서 이런 거를 꼼꼼하게 뭐 살펴보기보다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뭐 한 주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오늘도 신저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나 진짜 걱정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좀 한숨 돌린 하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람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뭐 앞서서 지금 반도체 3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자주 찾아본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매일 다이어트를 찾아보는 사람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 때마다 이상하게 좀 비만 치료제 테마 쪽으로 자주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테마라고 한다면 이제 위고비 쪽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뭐 품귀 현상에다가 뭐 직구까지도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여러분, 주사 한 번이다.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내 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SNS나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이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 종목 쪽에서 그래도 이만큼 위고비가 좀 인기가 있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됐다 보니까 연동되는 이제 펩트론 오늘도 또 소폭 올랐고요. 그런 가운데 또 아이큐어는 상한가까지도 올랐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이상하게 보람 아나운서가 올 때마다 네.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연속성 있게 전달하면은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실 네. 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보람 아나운서도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같은 테마를 쭉 이제 내 거다라고 이제 영역 확보를 거의 해놓으신 수준이니까요. 네, 뭐 믿고 맡겨만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테마 쪽으로는 또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한번 또 맡아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네. 주세요. 네. 이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는 이제 보람 아나운서 전문 영역으로 네, 자주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여러분 해드렸는데요. 정말 미래를 설계하라 이러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잡학사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더 풀어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무려 또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노후에 편하게 이제 쉰다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60대가 그만큼 이제 너무 많은 나이는 아니다라는 그런 방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워낙 다들 어렵다 보니까 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전 연령대를 걸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약 674만 9천 명으로 50대 취업자 수인 67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0대 취업자 수를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령층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자의 23.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에는 정년 연장과 고용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기도 한 사례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은 그만큼 다들 좀 나이를 좀 먹어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60세가 그렇게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정년 연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취업자 분포는 현재 나이가 많을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모양이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요.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 40대, 30대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인식에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고용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라는 말이 요즘 들어서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 같은 이슈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직면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층,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오늘 또 현대자동차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대자동차가 인도의 주식시장에 상장됐다는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IPO를 진행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는 이번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금액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차가 인도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상장을 통해 인도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정부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를 넘어서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신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허브로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현대차 인도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현대차의 인도법인 기업 가치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현재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가치는 약 26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본사 시가총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기도 한데요. 이번 상장 과정에서 공모 주식주의 주식 수의 2.39배에 달하는 청약 경쟁이 벌어졌을 만큼 시장에 큰 관심을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인도 시장에 재투자해 그리고 신제품 개발과 첨단 기술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에서의 현대차의 상장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면 인도라는 시장이 또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또 앞으로 이 현대차가 인도를 발판 삼아 더 크게 나아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이제 이슈 한번 챙겨볼게요. 아, 정말 여기저기서 난리네요. 이번에 테슬라 CEO 그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폭탄 발언이네요. 미국에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청원에 서명을 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되는 행동들, 발언들을 좀 뭐 하루 걸러 하루 뭐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좀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뭐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인데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인 아메리카팩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 매일 한 명씩 추첨해서 100만 달러, 하나로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언론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이라고 좀 강조했지만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투표 관련 금품 제공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참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그쪽에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로만 들어도 그렇게 해도 되나?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가 맞나? 싶거든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선거법은 유권자에게 투표나 등록과 관련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제공하는 현금은 직접적인 투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분분합니다. 그 관련해서 그 교수는 투표 등록을 조건으로 한 금품 제공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연방선거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촘촘하지 못한 그 부분을 딱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또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앞으로도 또 이번 이슈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머스크 측의 입장은 뭘까요? 네, 머스크는 자신이 제안한 이 청원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트위터인 X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무기소지 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2조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이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미국 정치에서는 또 유독 이런 논란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뭐 발언 한마디에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이슈는 사실 우리 시장에도 연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장에도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 대응, 뭐 미국 소식까지도 좀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이슈 함께 다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편지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저희 경제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이 점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진아 아나운서, 혹시 지금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막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대형주들,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단의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만회하면서 빨간불을 켜준 모습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양대지수 오늘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우선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작가부터 2,575선을 지나가면서 오늘 장 마감도 2,599선에 2,600선에 거의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시작부터 빨간불로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0.93% 오르면서 74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이 5,136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2,117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2,99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와 제조업 위주로 매물을 담아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929억 원어치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374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613억 원을 담아낸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과 운송 장비업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도체 업종이 환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한동안 어닝쇼크부터 ASML의 실적 부진까지 아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3.12% 상승한 5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바로 SK하이닉스는 오늘 4.15% 상승한 19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장 대비 5.77% 상승하면서 403,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테마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유력 자동차 평가 전문 웹사이트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4 전기차 토픽에서 4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전장 대비 3.20% 상승하면서 24만 2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아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0.65% 상승한 93,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0.53% 상승한 94,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우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1위 알트오젠부터 살펴보시면 장중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0.78% 소폭 하락하면서 38만 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에코프로 형제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51%, 에코프로는 4.71% 상승하면서 각각 16만 2,200원과 8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이오주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HLB와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HLB도 오늘 1.73% 빠지면서 6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2.14% 하락한 127,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에 이어서 2차 전지주 코스닥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엔캠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엔캠은 2,500억 원의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나 하는 기대감 속에 오늘 전장 대비 4.50% 상승하면서
18만 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 학회에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새롭게 소개했던 휴젤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휴젤은 3.40% 빠진 27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3.90% 빠지면서 12만 8,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노공업은 증권가에서 내년 실적 개선이 있다고 평가됐는데요. 리노공업의 ID용 소켓 경쟁력이 동사의 높은 영업이익률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전장 대비 4.50%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등락률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아이큐어였습니다. 아이큐어는 오늘 셀트리온과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에 대한 중남미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는데요. 덕분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55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AI 전문 기업인 라온피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엔비디아 수혜가 예상되면서 오늘 14.66% 상승하면서 5,28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의 김지아였습니다. 네, 지아 아나운서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좀 반등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면서 2,599선에서 마감했는데요. 2,600선에 바짝 다가가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그래도 고점 라인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93%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상승 탄력 받으면서 그래도 좀 괜찮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잘 나갔던 바이오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간만에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특히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정말 간만에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좀 코스피를 좀 상승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2%대 상승했다는 점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보람 아나운서 좀 오르는 테마 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테마 한번 보셨을까요? 네, 앞서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황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범위 조금 더 좁혀서 그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총 상위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를 해봤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이슈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에서 공식적으로 그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합작법인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크라이슬러, 지프 등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뭐 소식들 때문인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뭐 굉장히 사이즈가 이제 큰 종목이잖아요. 근데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5%대 올랐거든요. 일단 그 흐름으로만 보면은 5거래일 만에 이제 종가가 40만 원 선을 회복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연동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다 보니까 오늘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도 나란히 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한때 좀 인기여서 막 너도나도 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주가가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2차 전지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이제 분할된 이후에 좀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오늘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면서 좀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아 아나운서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부모님이 지아 아나운서에게 컨설팅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시황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짚어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아 아나운서가 오늘 주목한 테마 무엇일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HBM하고 2차 전지 외에도 좀 특징적이라고 봤던 테마가 바로 엔터 테마였거든요.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아나운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에 조금 꽂혀서 오늘도 달아보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노래도 혹시 한 소절 해주시나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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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요. 민망해라. 사실 이게 술게임에서 영감을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로제가 춤도 좀 이렇게 추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선 이 노래는 저뿐만 아니라 요즘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휴대폰 화면이 되게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제 핸드폰 속 색깔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노래 나온 직후부터 오늘 방송 오는 날까지도 계속 들었거든요. 이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띠면서 음원 인기 차트 1위까지 싹 다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오늘 로제가 소속돼 있는 YG 플러스부터 모비데이즈,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엔터주 테마들이 오늘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모비데이즈도 오늘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였는데요. 왜 올라줬을까 하고 보니 K-팝 종합 콘텐츠 플랫폼인 코코다이브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코코다이브를 인수한 회사가 바로 모비데이즈였더라고요. 이 로제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오늘 모비데이즈도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보니까 아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거 막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아나운서가 이렇게 본인의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온통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맞습니다. 마우스도 핑크색, 핸드폰도 핑크색, 온갖 소지품이 다 핑크색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로제의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앨범 자켓 커버가 심지어 핑크색입니다. 아,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 같습니다. 핑크 공주신가요, 혹시? 공주는 아니고 일단 핑크는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엄청 수줍어하시는데 정말 핑크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소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취향이 좀 핑크색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자, 그래서 뭐 핑크색 앨범으로 꾸며진 그 로제의 앨범 덕분에 지금 글로벌 차트에서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요. 관련된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 연일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좀 주가가 좋게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뉴스 때문에 움직였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해저터널, 뭐 건설 이런 것과 관련된 철도와 관련된 테마가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연트럴파크 가보셨을까요? 네, 가봤습니다. 네, 요즘 뭐 핫한 곳은 또 다 가봐야 그쵸. 되니까. 아, 핫한 거 다 네. 다니시는군요. 이 연트럴파크 연남동에 있는 연남동 플러스 이 센트럴파크라고 해서 공원이 쭉 있는데요. 거기가 예전에 이제 철도가 지나다녔던 곳이라고 해요. 거길 이제 지하화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오늘 서울시가 또 새로운 이제 뉴스를 내놨습니다. 이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철도 지하화 통합계획 개발 계획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있는 약 37만 평에 달하는 지상철도 부지를 모두 지하화하겠다.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 이러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이렇게 서울 시내에 37만 평의 새로운 녹지가 조성이 될 것이고 이제 서울 전역이 정원도시 서울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미 경의선 숲길이라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이것이 될 것이냐 이걸 봤을 때요. 이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금액을 산출해 봤더니 사업비가 총 25조 6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꽤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사업비가 뒷받침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우려의 시각도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비는 상부 공간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여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이 사업비에 투자를 하겠다, 충당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총 31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25조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밝힌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특수건설을 비롯해 우원개발, 동아지질, 이화공영 등 좀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또 다른 테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보람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뭐 앞서서 지금 전해드린 그런 이슈들이 참 기대감이 반영돼서 좀 핑크핑크합니다.
합니다. 뭐 주식 시장으로는 사실 오르면 빨간색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경제 상황 연동해서 이슈들 다양하게 챙겨보시고요. 이제 이런 뭐 테마 이슈 받고 아무래도 그 실적 시즌이니만큼 개별 종목 이슈를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올해 3분기 이제 그 성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따라서 주가도 오름세인데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이 진짜 여기저기서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지난달에 최저가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실적 발표와 함께 그동안의 좀 추이를 보니까 요즘은 좀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또 오늘까지 13일 연속으로 상승이라는 점도 네, 하나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올랐던 테마가 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또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방산주 언급해 드렸는데 이와 같이 엮이면서 올랐던 테마가 바로 드론입니다. 이 드론 관련주 오늘 왜 올랐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이 국방부가 연내에 첫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에 배치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한 주가가 오늘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서 지금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또 공급 계약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배치 규모도 늘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드론을 지금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투입되는 것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우리도 좀 드론과 관련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더욱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베셀이라든지 코콤,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건설, 그다음 철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함께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오르는 테마 함께 찾아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는 경제 잡학사전 이렇게 함께 오늘장과 미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오늘장에 대해서 한 줄평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아 아나운서는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의 마감을 짓는 장이었습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올라주면서 제 입꼬리도 함께 올라줬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기계처럼 말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센스가 있었네요. 입꼬리. 우리 감사합니다. 핑크 공주 지아 아나운서는 오늘 입꼬리가 올라간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보라보라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실까요? 저 보라색이 됐나요? 사실은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눈치 채셨을지 못 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줄평이 갑자기 저희가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우드 시장을 좀 반영을 해서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깐 이제 어제 그 종가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제 양시장이 크게 밀렸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률이 올해 들어서 뭐 4번째로 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깨줄지 아니면 소폭 이제 반등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도 네, 좀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줄평으로 좀 죽다 살아났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시장에서 뭐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을 테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늘 항상 빨간불을 켜드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소식들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줄평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또 경제 잡학사전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 빨갛게 만드시고요. 미래를 함께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